그리고 전쟁.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원한다. 그렇다면 평화는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가? 전쟁 또한 가만히 있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사회 일부에서 평화라는 구호 아래 제기되고 있는 각종 주장들,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북한을 비호하고 그 입장을 추종하는 이른바 종북 세력. 북한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전쟁 도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이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급기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고로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또한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적인 군사훈련까지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를 시작하라! 대화를 시작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 이는 마치 강도를 두둔하면서 강도를 잡으려는 경찰을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북한의 도발은 용인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을 비난한다면 우리의 평화는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섬 제주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 자산인 동시에 국가안보상 전략적 요충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뿐 아니라 북한의 동서해안 우회 침투 등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선택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하와이, 시드니, 나폴리도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던 세력들은 제주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섬이 폐허가 된다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우며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해군 기지 건설을 방해했다. 2007년 4월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들이 한 것은 평화의 섬 제주를 혼란의 섬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다. 또한 바다 위의 군사 분계선인 NLL 이남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이른바 서해 5도가 있는 엄연한 우리 영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면 남북의 무력 충돌이 사라지고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한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NLL을 평화지대로 여기고 안심하고 있을 때 북한의 잠수함은 우리의 영해를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다. 북한은 6.25 동란 이후 무려 470여 차례의 무력 도발을 자행했으며 각종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하던 1999년 북한은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2년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 4위전 경기가 있던 날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살해하는 야만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심지어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를 향한 포격 도발.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 태세에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며 대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대남 적화 노선과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른바 선군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것이 위장평화 전술, 적화 통일 술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의 요구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한다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의 평화는 짓밟히고 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열강들은 독일의 위장평화 전술에 속아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며 히틀러를 평화의 수호자라 칭송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세계 정복 야욕은 유사일에 가장 큰 대재앙을 불러왔다. 월남 패망 직전 자유월남 내 좌파들은 공산월민과의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며 전쟁 대비를 경고하는 인사들을 오히려 전쟁광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자유월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임진왜란 직전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던 조선은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면 화를 부른다면서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했다. 만약 조선 왕조가 10만 대군을 양성했다면 20여일 만에 한양 궁궐을 빼앗기고 임금이 피난해야 하는 치욕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알프스의 작은 거인 스위스는 27만여 개에 이르는 지하 방공호를 만들고 가정마다 군복과 무기를 상시 구비하는 등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안보 강국 이스라엘도 언제 어디에서든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친 무명용사들을 최고의 예우로 대하고 있다. 또한 365일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는 말로만 커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온 호국 정신과 유비무환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완벽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선언을 구출한 완벽한 군사작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전쟁을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말하고 있다. 불종으로 얻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불러오고 힘있는 평화만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